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설을 앞두고 월요일부터 좀 충격적인 뉴스 두 가지가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도정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공공 형태의 재개발, 재건축에다가만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는 도정법 개정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 SNS에 올리신 글인데 주택 임대사업자 자체를 부정하는 글을 올리셨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게 이상하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을 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해도 공급 부족이 해결이 되겠느냐? 그렇다 보니까 건설 임대가 아니라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이런 글을 올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이슈를 살펴보면서 이 정책의 방향성을 우리가 제대로 짚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첫 번째로 도정법 개정안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정법 개정안은 뭐냐면 이 지정권에 대해서 지정권자가 여태까지는 시도지사였는데 이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 쪽으로 가져오려는 그런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요. 이제 명분상으로는 이 병목 구간에 너무 갇히지 않느냐라는 말이 이 개정안의 초안에 있거든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액에 집중되어 있어서 병목 현상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더라. 왜냐하면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께서 최초로 모아타운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또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신규로 대상지 선정된 구역만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 임기 내에 300군데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병목이라고 하는 구간이 초기에 지정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병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사업 인가라던가 아니면 관리 처분이라던가 중기 후기 단계에서 이주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이주를 떠나야 되는데 이주비 대출이 막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또 거래 제한이 되다 보니까 자금 스케줄 안 되는 분들은 거래도 못하죠. 거기다가 재건축 단지, 강남권 재건축 사업성 좋은 단지들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각 조합원당 억 단위의 재초안을 내야 되다 보니까 또 이주를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중기 후기 이후에 규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병목에 들어간 거지 초기 사업장에 대한 병목은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 병목을 명분으로 해서 지정권을 가져오면서 이거는 곧 해제권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정권을 명분으로 해제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현실적인 제가 우려사항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발의된 도정법 개정안에는 또 뭐가 포함됐냐면 공공에서 진행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에다가만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은 인센티브를 제외하는 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센티브 제외한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3종의 허용 용적률인 250%에서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갈 때 이것도 인센티브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300%까지 가는데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50% 정도를 기부 체납으로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이 법적인 상한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는데 이걸 손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이 상한에다가 역세권인 경우라던가 뭐 공공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1.2배 내지는 1.3배까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상한 곱하기 1.2배면 360%가 될 거고요. 3배면 390%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과적인 어떤 인센티브다 보니까 이 초과적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하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역세권일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유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역세권이 아닌 뭐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구역들 혹은 재건축 단지들 이런 구역들에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조합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이런 인센티브는 주지 않겠다. 대신에 공공에서 LH나 SH에서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심복합사업, 국토부 사업이란 말이죠. 이런 사업들은 조합의 힘보다는 공공, LH, SH가 시행사가 돼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업들에다가는 힘을 몰아주겠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에서는 공공이 자꾸 공급에 손대려고 하지 말아라. 민간 정비 사업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신속하고 또 규모도 큰 공급이 이루어질 텐데 왜 자꾸 이 유유부지라던가 그린벨트라던가 정비 사업까지 공공에서 전부 다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정반대, 상반되는 얘기를 한 게 이번 개정안이다. 그래서 공공에서 진행했을 때 장점 물론 있겠죠. 뭐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저소득자를 위한 뭐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다거나 이런 장점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하지만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건지 그 근본부터 살펴보자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은 순수 민간 사업이고요. 이 민간 사업에서 진행했을 때는 민간 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원들의 이익이 최대한도로 높아졌을 때 속도가 빨라지고 공급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정비사업은 곧 공익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공익성은 곧 공공에서 시행자가 돼야 되고, 공공에서 시행자가 하면 임대를 많이 공급을 해서 이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플로우로 지금 계속 도정법 개정안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면 반박을 하면서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을 겨냥을 해서 자꾸만 이거를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가게끔 도정법 개정안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정권을 표방한 해제권을 가져오려고 하고요. 도심복합이라던가 공공재개발 같은 공공에서 최대한 개입할 수 있는 사업에다가만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수치적으로 약간 조합원들에게 설득만 잘하면 이거 공공이 내 분담금을 더 줄여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공공사업 쪽으로 약간은 기울 여지가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토호제 부분도 이제 지자체와는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특정 조건만 충족을 하면 바로 토호제까지 지정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너무 큰 파워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더라. 그래서 이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 이제 SNS에 올리신 주택 임대 사업자를 거의 말살시키는 그런 형태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그 법의 근거에서 건설임대 혹은 매입임대를 등록하게 됐을 때 혜택이 여태까지 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어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었냐면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오히려 계속 등록하라라고 등을 떠밀었었단 말이죠. 언제 그랬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 그때 당시에는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혜택을 많이 줄게, 당근을 줄 테니까 무조건 내야지 너한테 유리할 거야 라면서 활성화 방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혜택 주죠. 종부세 합산 배제하니까 종부세도 안 나오죠. 또 취득세, 재산세 감면까지 해주니까 이거는 안 낼 이유가 없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장기라고 해봤자 8년, 단기는 4년짜리 주임사였거든요. 임대 한 2번에서 5번 정도 돌리면 이거 혜택 다 받으면서도 양도까지도 세금 거의 안 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요, 불과 1, 2년 만에 정말로 상반되는 규제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모든 혜택을 다 없애면서 주임사 역시도 똑같은 다주택자다. 그러면 다주택자는 뭐냐? 이 사회의 악이다, 투기꾼이다 라는 공식을 내세우면서 사업자의 혜택을 모두 다 없애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래서 조정지역 내에 신규주택, 종부세 합산 전부 다 때려버리고요. 지금도 조정지역 내에다가 주임사 내가지고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채 한번 가져가봐요. 그러면 종부세 얼마나 오나? 제가 봤을 땐 이거 수백 채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종부세 합산 지금 이미 되고 있고요. 또 양도세 지금 현재 5월부터 다시 한번 중과가 되살아나죠. 양도세 부분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에 대해서 이 중과세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현재 주임사에 대해서 대출 내주느냐, 전면 차단이죠. 아예 안 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지난 정부 거치면서 혜택이 약간은 살아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25년도에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임대 부활을 시켜주면서 지금은 이제 10년짜리 주임사만 있는 게 아니라 6년짜리 주임사도 다시 부활은 했거든요. 하지만 혜택이 약간씩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6년짜리를 내게 됐을 때는 85% 감면이 없다. 이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의 주임사가 과한 혜택을 주고 있느냐?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민간이 할 수 있는 전월세 공급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 줄 거냐 이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에 대한 공급을 누가 가장 많이 분담을 하고 있느냐. 공공임대 분야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나라에서 하는 형태, SH, LH, 지자체, 나라에서 하는 형태의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임대시장 내에서 채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하고 있냐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민간 중에서도 등록된 주임사를 내고 등록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가 담당하는 게 대단히 크지가 않아요. 약 10에서 15% 부분밖에 안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걸 늘리려고 이 비등록 민간임대를 전부 등록 민간임대로 넣으라고 했었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시절 초기에서 썼었던 정책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얘기는 이 등록 민간임대 지금 눈에 보이니까, 왜냐? 등록이 돼 있으니까 너무 뻔해서 이거부터 때려잡겠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등록 민간임대에 전부 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한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서 아파트 등록 신규로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아파트 등록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등록하냐면 단독 가졌거나 다세대 가졌거나 뭐 주거용 오피스텔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내 가지고 거주하는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 딱 혜택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 사회에다가 가장 저소득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전월세 공급을 해주는 선한 임대인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부터 눈에 보이니까 때려잡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전월세 시장에도 미치는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또 비등록돼 있는 민간임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주택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주택자 분들은 지금 전부 다 정리 안 하면 다 세금으로 두드려 맞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현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절대로 아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집 한 채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다주택을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두 가지의 방안 다 살펴보면 오로지 중앙정부에서 공공 공급만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 공급 속에는 이제 매매에 대한 공급도 있을 거고요, 임대에 대한 공급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분야 다 공공에서 하는 것만을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민간 임대 등록조차도 악으로 여기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임대 시장이 지금 85에서 90%가 민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대 물량들인데, 이거를 전부 때려잡으려고 하면 공공에서 그럼 이거 다 떠나 가실래요? 돈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공공에서 임대 공급 어디서 하고 있느냐?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임대 공급 이끌어내려면 반드시 민간 영역에다가 힘을 빌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때려잡으려고 하면 역으로 임대를 더 줄여서 임대가를 치솟게 만드는 원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매매를 활성화시키려면 이 매매 부분 지금 재고주택 빨리 털어내라고 정책을 쓰고 계시죠. 그게 뭐냐면 양도세 중과 부활인데, 이거 왜 과거에 효과 봤었냐고요? 효과 못 봤었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에 대한 부분 역시도 이 매물 잠깐 늘어나다가 또 잠길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입맛에 맞는 공공재개발, 도심복합 이런 사업장들에다가만 인센티브 왜 주고 있냐 이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시행사하면서 인센티브 많이 줘봤자 그거 전부 다 조합원 이익으로 귀속되는 인센티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입맛에 맞는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해제권이라던가 토호제 같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직권으로 규제를 때려버릴 수 있는 권한을 너무 많이 지금 법안을 개정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다가 비등록 민간임대, 다주택자를 통한 아파트에 대한 전월세 공급 전멸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임대 공급할 수 있는 등록 임대 사업자까지 전멸시키겠다? 이러면 시장에 정말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요자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맞냐라고 보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비상급지, 상급지가 아닌 데서 거주 1주택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상급지 갈아타기가 완전히 막힌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급지 재개발을 갭 투자해 놓는 방법. 근데 상급지 재개발의 대상지 선정된 지역들이 전부 다 토호제가 걸려버리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동의서 걷고 있는 그 직전 단계를 갭투자하는 전략, 이런 전략을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저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요, 무주택자 분들 힘내셔야 돼요. 무주택자 분들 지금 반드시 서울 내에 있는 상급지, 내가 가진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상급지에다가 거주를 실제 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 공공재개발이라던가 신통기획이라던가 도심복합, 대상지 선정된 지역들 있잖아요.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도심복합일지라도 들어가서 살면서 투자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사업장들 중에서 내 가진 자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 무조건 잡아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개정되고 있는 도정법이라던가 발표되고 있는 공급 대책 전부 다 임대 위주의 공급으로 공공에서 계속 임대만 놓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서울시 내에 또 역세권에 대단지가 구성될 수 있는 민간 단지들 소멸에 가까워질 정도로 신축 공급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업장은 더 희귀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발 상급지 투자는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필수가 돼버렸다라고 오늘 영상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